우리 이제 언어 논리 기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프레임 법학원의 언어 논리 전임 강사 박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한두 강을 들으셔서 이렇게 강의가 어떻다 평가 내리기는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언어라는 것이 어떤 과목보다 범위가 넓어요. 얘는 수학이라는 과목보다도 범위가 더 넓어요, 얘가. 그래서 학과 과목 중에서 아마 최고 범위가 넓은 게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언어의 세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다고, 얘는. 범위가 존재하는 거는 맞아요. 범위는 존재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 그래서 가르쳐 주는 강사가 일부분만 가르쳐 주면 그해 시험에 가르쳐 준 게 안 나와 버리면 욕 들어 먹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런데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수능을 치르고 나면 가장 많이 욕 들어 먹는 강사가 언어 강사예요. 예. 수학 강사, 사탐 강사, 영어 강사 욕 들어 먹지 않아요. 예. 근데 언어 강사는 무슨 작품이 나온다 했는데 안 나왔어. 욕 들어 먹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렇죠. 예. 지금은 뭐 나올 작품도 다 나왔고 비문학 지문 같은 것도 나올 거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제 수업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언어의 세계를 일단 다 보여주겠어요. 일단 다. 기본 강의 10월 달에 하는 심화 강의 아마 지금 기본 강의 12회, 심화 강의 10회 그 정도면 일단은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언어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일단 다 가르쳐 주고 있구나. 예.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독해 자체가 지금 안 되시거든요, 여러분. 예, 독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는 체화, 독해 자체가 되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지금 현장 강의 오셔서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어차피 잘 안 되니까 지금 제 강의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독해가 잘 안 되니까. 저는 지금 독해력 자체를 엄청 많이 높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강의를 하고 싶은 거고. 예. 그래서 어차피 독해가 잘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이 방법 저 방법 많은데 일단은 다 필요 없고요. 이 시간부터 독해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어차피 우리말이 아닌가 그러면. 예. 그래서 외국어 학원에 지금 와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영어 시간이야,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단어도 가르쳐 드리고 구문 독해 구문도 가르쳐 드리고 무슨 문단 독해 문단도 가르쳐 드리고 주제 찾아라 뭐 찾아라 완전 영어 시험처럼 가르칠 거예요. 토익 강사처럼 뭐 토익 1타 강사처럼. 예. 왜요? 그렇게 하니까 점수가 올라. 예. 그렇게 하니까 점수가 오르는 거죠.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제가. 예. 그래서 그리고 언어의 세계를 다 보여줘야 되는데 언어의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7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 그래서 공식 7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제 강의의 이름을 정한 거예요. 예, 제 강의 이름도 언어의 공식 7가지. 그리고 제가 이제 출간하는 저서 이 시리즈로 쫙 나와요. 이제 6권이 시리즈로 쫙 나오는데 지금 한 권은 이번 달에 나오고 기본편은 이번 달에 나오고 이 교재는 지금 언어 논리편 우리 피셋 언어 논리편. 예, 그래서 언어 논리편 교재도 이제 곧 나옵니다. 늦어도 9월 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2권이 빨리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강의의 이름은 언어의 공식 7가지. 그렇죠? 그리고 강의 특징은 독해력 자체를 올려주겠다. 어떤 언어 시험지라도 들이밀면 이게 뭐 순수한 비문학 독해에 관한 거라면 우리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겠다. 예, 뭐 말도 안 되게 어렵게 써놓은 거는 예외도 물론 있겠지만 논리 문제 같은 거, 논리 문제 만약에 제가 안 가르쳐 드렸는데 논리 문제 풀어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예외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해에 관한 거는 어떤 선생님들보다도 강사님들보다도 더 자세하게. 그래서 강의의 컨셉을 딱 정했어요, 제가. 강의 컨셉을. 그렇죠? 어차피 최상위권 학생들은 강의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예. 최상위권 학생도 많이 가르쳤어, 사실은. 예. 많이 가르쳤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시면 되고, 강의 컨셉이 독해 안 되는 사람들, 중하위권 학생들. 점수 때는 40점, 50점, 60점, 70점대 학생들. 80점대가 계속 나오는 분들도 그냥 자기 스스로 하시면 돼요. 예, 굳이 뭐 부족한 부분만 골라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목표는 어떤 학생이 되었던 목표는 80점대가 나오도록 최대한. 예,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이제 언어의 공식이 뭐냐? 여기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언어의 공식 7가지. 첫 번째 공식은 뭐다? 언어라는 것은, 어학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제를 잘 찾으셔야 돼요. 주제 무시하시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예, 무조건 주제를 잘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주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변이 없는 한 첫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서론에 있습니다. 주제는. 예. 그래서 지문이 좀 긴 그 시험, 수능이나 리트 시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읽으면 90% 이상 거기 안에 주제가 있어요. 거의 100%.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천천히 이제 제가 진도 나가면서 하면 되고요. 교재에, 제가 쓴 교재에 엄청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매우 아주 자세하게. 예,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교재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거기 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어. 예, 근데 그 정도로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봐도 이해가 되게끔. 예, 그래서 교재를 평소에 능동적으로 읽을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는. 예, 능동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자기가 비판도 해가면서 이 책을 쓴 강사가 어떤 의도로 책을 썼고 이런 건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미 검증이 끝난 것을, 저 혼자 검증한 것도 아니에요.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검증을 하고, 그러니까 이미 검증이 끝난 것을 거기 최대한 제가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 강의도 그렇고 제가 쓴 교재도 그렇고 처음에는 능동적으로 비판적으로 따져가면서 읽지 마세요. 강의도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러면 실력 빨리 안 올라요. 어떻게 한다? 강의도 그냥 수동적으로 들어요. 또 먹여 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냥 또 먹여주면 먹으면 돼. 자기가 비판하고 맛이 어떠니 따지지 마 일단은. 예, 왜요? 점수 안 올라요. 그러면 제가 하위권 학생들 많이 가르쳐봤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도 많이 가르쳐봤지만 하위권 학생들 정말 많이 가르쳐봤어요. 예. 그래서 그냥 또 먹여 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주제, 예, 이제 공식 주제 찾기, 예,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너무 중요하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의 주제는 이변이 없는 한 존재하거든요. 언어 논리 시험만 가끔씩 주제가 없을 때가 있어. 왜요? 지문이 짧다 보니까 가끔씩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동그랗게 본론만 내어놓고서 뭔가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언어 논리 지문만 그래요. 그 외 수능이나 리트 시험이나 다른 언어 시험은 주제가 거의 100% 지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어 논리만 주제가 뭐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가끔씩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있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그래서 주제 잘 찾으셔야 돼요. 공식 두 번째, 개념 찾기와 문장 독해인데 얘는 일단은 당분간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그렇죠? 왜냐면 급한 게 있거든. 급한 게 다 요 까만색으로 돼 있고 혼자 요거 파란색으로 돼 있죠. 공식상. 그렇죠? 예,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당장 급한 게 뭐다? 공식 3.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항 대립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 요게 지금 언어 공부를 하실 때는, 언어 지문을 읽으실 때는 가장 급한 게 요 공식 3이에요. 예, 이항 대립이라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항 대립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원래 제가 쓰는 표현은 이항 대립이 아니고 구별하기라는 거예요. 구별하기. 예,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고, 이항 대립이라는 거는 어떤 한 개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 오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항 대립이라는 표현을 제가 점점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냥 구별하기라는 표현 하나만 사용할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 가서는. 예. 날씨가 말도 안 되게 너무 더워요. 지금 이번 여름은 여기 지금 에어컨이 나오는데도 말도 안 되게 너무 더워 지금. 예. 그래서 자, 구별하기. 지금 우리 저번에 이제 특강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당장 급한 게 뭐다? 구별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얘 하나로 끝나요. 그냥 구별하기로. 예. 공식 4, 공식 5, 공식 6, 공식 7 이렇게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쓴 교재에 다 나와 있고 우리 수업 진도 나가면서 얘기할 거니까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7가지 다 아셔야 되는 거거든. 어차피. 예, 그러니까 긴 말 하지 않고 공식 3으로 오늘 수업 바로 들어갑시다. 구별하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별하기의 세계. 구별하기와 친구 찾기의 세계. 근데 이제 혹시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구편이가 뭐지? 요걸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가 뭐냐면 이항대립. 이항대립이라는 건 언어 하시는 분 대부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편이 뭐냐면 편가르기. 같은 편이면 묻고 다른 편이면 가르고. 구는 뭐지요? 구별하기. 구별하기, 편가르기, 이항대립. 그래서 그걸 줄여서 구편이라 부르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편가르기라는 표현을 써요. 저것도 제가 만든 용어고. 근데 이항대립이라는 표현은 점점 사용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가서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 그래서 구별하기, 친구 찾기. 친구 찾기는 뭐냐면 같은 편을 찾으라는 거야. 얘랑 친구면 같은 편, 다른 편이면 남남이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신 게 뭐냐면 공식 3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대립이라는 것을 다른 수험서나 다른 강사님이나 다른 데서 이항대립이라는 얘기를 해요. 다른 언어 강사님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항대립이라는 표현은 안 쓰더라도 비교, 대조, 공통점, 차이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이항대립이야. 그게 이항대립.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다른 책이나 다른 강사님들은 이항대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학생, 수험생 너네들도 알잖아. 이것과 이것이 나오면 비교 대조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선만 딱 설명을 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우리 이항대립 모두 알지,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제가 그 샘플 강의라든지 돈 주고 남의 강의를 안 듣습니다. 제가 남의 언어 강의는 안 들어요, 절대. 왜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나의 강의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남의 강의를 듣지 않아요. 좀 건방져 보이지만. 근데 그 샘플 강의는 한 번씩 들어봐요. 어쩌다 한 번씩. 요즘은 안 듣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들어보면 왜 이렇게 깊이 있게 안 들어가지? 돈 주고 들어야 되나? 돈 주고 들어야지 깊이 있게 가르쳐주냐? 이항대립을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저 선생님 강의 들어봤어? 이항대립 깊이 있게 들어가? 아닌 선생님 너보다 깊이 있게 안 들어가. 이게 좀 비교하면 안 되는데. 언어라는 것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구별하기 하나를 잘 구사할 줄 알면 그것으로 게임은 거의 90%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도 찍고 있고 학생들도 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 원래는. 그쵸? 원래 세상은 단정을 하면 안 돼. 말할 때 조심해서 해야 돼. 근데 제가 그 정도로 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구별하기 하나로 끝나버립니다. 심지어는 논리 문제 같은 것도 구별하기로 웬만하면 제가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잘 배우시면 돼요, 저한테는 일단은. 얘가 90%를 다 커버해줘요. 그래서 이항대립 남들도 다 아는 거를 저 박창민 강사는 저걸 저렇게 강조하냐, 그렇죠? 보시면 돼. 그래서 수업 쭉 따라와 보시고, 깊이가 있구나. 엄청 깊이 들어가요, 엄청. 그래서 받아들이시면 되고, 수업 능동적으로 비판적으로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수동적으로 들으시라 그랬어요. 점수가 80점대까지 올라가면 그때 가서는 이제 다른 선생님 강의도 듣고, 논리 강의 같은 거 우리 학원의 김우진 강사님 강의도 듣고, 그리고 윤상근 선생님의 배경지식 강의도 듣고. 배경지식 강의 처음에는 무료로 해요. 그리고 나서 온라인으로 들을 때 이제 돈 주고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가서는 윤상근 선생님 강의도 듣고, 배경지식도 얼마나 중요한데, 배경지식 강의도 듣고, 김우진 선생님 논리 강의도 듣고. 그런데 이 구별하기 하나만큼은 좀 이렇게 또 단정하면 안 되는데, 거의 우리나라에 제가 제일 자세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왜? 구별하기라는 단어는 이항대립을 다 포괄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보시면 알아요. 큰 소리 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7가지가 있다. 어차피 얘기 자세하게 할 거고, 책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돼 있고. 바로 들어갑시다. 구별하기로. 자, 그러면 이제 구별하기로 들어가시려면 지문이라는 거는 유형이 다 있거든요. 유형이. 그렇죠? 근데 유형이 대부분 구별하기 지문이야. 유형이. 여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문의 유형의 세계, 줄여서 지유의 세계라 그래. 지유의 세계. 우리 학생 이름 같죠. 여학생 이름 그렇죠. 여자아이 이름. 지유의 세계. 그럼 이제 지유의 세계 뭐냐? 대부분의 언어 지문은 구별하기, 편가르기, 이항대립 지문이 90% 넘어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출제하시는 분이 나는 구별하기도 구별하기지만 인과관계 문제 만들고 싶어. 인과관계 지문 만들고 싶어. 어떤 경제학 지문인데 들여다보니까 인과관계 막 돼 있죠. 그렇죠? 그런 거는 연결고리 지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뭐냐?
여기 조그만 글씨로 써놨어요. 선후관계, 인과관계, 상관관계, 비례관계, 우열관계 등등등. 논리관계까지, 마지막 논리관계까지 여기를 연결고리 세계라 그래요. 연결고리 세계 지금 당장 안 배웁니다. 왜냐하면 연결고리 세계라는 것은 구별할 일이 있고 그 상태에서 무엇과 무엇을 구별할 일이 있고 그 상태에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게 연결고리 세계예요. 무엇과 무엇이 있네? 그 둘 사이에 편의상 둘이라고 얘기할게요. 3개여도 되고 4개여도 되지만 편의상 2개라 얘기할게요. 무엇과 무엇 2개가 있네? 그 상태에서 둘 사이에 선후관계가 발생하네? 인과관계가 발생하네? 비례관계가 발생하네? 그런 거를 연결고리의 세계라 그래.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야. 다 아시는 거죠. 왜요? 언어인데 그러면 생판 모르는 걸 가르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아는 건데 엄청 자세하게 가르친다는 거. 체화. 마지막 단계는 체화. 예. 선생인 제가, 강사인 제가 책을 줄줄줄 썼어. 그쵸? 시리즈를 쫙 썼어. 그쵸? 그러면 학생은 책을 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눈을 감으면 막 지문이 떠오르고, 그쵸? 배운 게 떠오르고, 그런 식으로 체화. 한번 제가 여기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결고리 자체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죠. 그쵸? 예. 연결고리 자체가 구별할 일이 생긴 후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구별하기는 모든 지문의 기본 바탕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구별하기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당분간은 이항대립이라는 표현 좀 쓸게요. 이 세상 자체가 이항대립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정치 같은 거 보세요. 정치 같은 거. 정치 딱 보면 이항대립이잖아. 그쵸?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그쵸? 당이 딱 2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여러 당이 있죠. 그런데 마치 양당제처럼 여당, 야당 이런 식으로 갈려져 있죠. 그게 구별하기의 세계야. 그게 편가르기의 세계야. 그게 바로 이항대립의 세계예요. 그쵸? 예.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 이런 시험을 적성시험이라 그럽니다. 적성시험을 치를 때는 좀 사고방식 자체가 이분법적 사고, 흑백논리, 이항대립 이런 사고를 좀 하셔야 돼요. 왜요? 출제자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요. 지문을.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구별하기라는 이 단어로 이제 통칭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지문이 구편이 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아요. 거의 100% 가까이 그래요. 이 세상 자체가 구편의 세상입니다. 그렇죠? 맞다니까. 이 세상 자체가. 그렇죠? 선생님 있으면 학생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하고 학생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우리 여기 지금 교실 안에. 그렇죠? 우리 촬영하시는 촬영 기사님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별할 게 많은 거죠. 딱 대립적인 게 아니고, 그렇죠? 딱 대립적인 지문도 있지만, 이거는 딱 대립적이지 않은데, 이건 이항 대립이 아닌 것 같은데, 구별하기로 다 통해요. 구별하기 말 오늘 많이 합니다. 앞으로 강의 따라오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수천 번 반복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지겨워 나중에는. 모든 지문은 거의 구별하기 지문입니다. 거의 심지어는 논리 지문조차도 피셋 언어 논리에 나오는 논리 지문조차도 심지어는 거의 구별하기 지문입니다. 그러면 구별하기 지문을 1, 2로 제가 나눠놨어요. 1, 2로 나눠놨고 얘는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제 수업 시간에는 빨간 색깔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구별하기 2 지문은 뭐냐?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지문. 우리가 누군데요? 피셋 언어 논리를 치르려는 사람. 우리. 그리고 리트 언어에 치르는 로스쿨 준비생도 마찬가지고 수능을 치르는 수능 준비생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특히 우리는 구별하기 2 지문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구별하기 2 지문에 대해서 꼭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얘기 여러 수백 번 반복합니다. 기본적으로. 구별하기 2 지문이 뭔데요? 견해가 드러나는 지문. 구별하기 2 지문이 뭔데요? 견해가 드러나는 지문. 견해, 관점, 시각, 입장, 주장, 생각, 인식, 태도, 이해, 이론, 모형, 가설, 학설, 논변, 인식, 인지, 생각, 판단 다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지문.
실제 출제 매뉴얼에도 이런 지문을 낼 거야, 입장이 드러나는 지문을 낼 거야 라고 공개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얘는. 이런 지문을 낼 거다. 그거를 구별하기 2 지문이라 그러는데, 구별하기 2 지문을 우리가 이제 내겠습니다 라고 출제자가 실제로 매뉴얼을 얘는 공개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정복해야 되고, 언어 논리로 들어가시면 어떤 지문이 구별하기 2 지문이라면 논지를 찾으시오, 논지를 비판하시오, 글쓴이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장을 찾으시오, 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다, 논지, 논증, 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지문은 전부 구별하기 2 지문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런 지문 견해 드러나잖아요. 논설문, 글쓴이 견해가 드러나는 거 엄청 자세하게 가르쳐 드려요. 막 짜증날 정도로.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얘 틀리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셔야 돼요. 얘는 딱 주무시기 전에 지문 그날 공부한 거 하나, 구별하기 2 지문 하나 딱 정해가지고 공부 딱 하고 주무셔야 돼. 한 10분 정도 공부 딱 하고 주무셔야 돼. 너무 많이 하면 잠 안 와요. 20분씩 30분씩 하지 말고 딱 불 끄고 누워가지고 10분 정도만 눈 감고, 오늘 이 논증 지문 했지? 구별하기 2 지문, 이 논증 지문 했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다가 딱 주무시면 돼. 약간 난이도 있는 거, 너무 쉬운 것도 뭐 하시든 말든 상관없지만 조금 난이도 있는 거, 그러면 주무시는 동안 머리가 딱 정리를 해놔요. 그러면 정리 안 된 부분은 다음날 또 공부하시면 되고.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한 10분씩 공부해 주시면 좋아요. 구별하기 2 지문. 연결고리 지문 그냥 한번 보세요. 지금 안 할 거예요. 지금. 연결고리는 뭐다? 구별하기가 어느 정도 정복이 되어야지 넘어갈 수 있어요. 연결고리 지문. 얘를 못 해가지고 고득점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수능생이든 뭐 리트생이든 우리든. 연결고리 결국은 주로 어떤 지문이 등장하냐면 기술과 경제, 경영, 논리 지문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에 이런 관계를 빨리빨리 못 따져가지고 결국은 고득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별하기는 잘해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까지는 받으셔야 된단 말이야. 75점 이상은 무조건. 75점에서 85점 사이는 구별하기 잘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연결고리까지 잘해버리면 이제 90점대로 가는 거고. 왜냐면 연결고리에는 논리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연결고리는 기술과 경제, 경영, 논리 지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 우리나라에. 이 언어 공부하는 사람 치고. 기술과학 지문 얼마나 싫어하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요. 너 기술 지문 좋아? 아니요, 싫다 그래요. 좋다고 하면 그 사람 뭐 이과생이든지 좀 그쵸? 뭐 공대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기본적으로 문과생이라든지 아니면 문과 이과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안 좋아해, 보통 사람들은. 근데 저런 애들이 연결고리의 세계란 말이야. 저런 지문에 등장하는 애들이. 그래서 얘까지 정복을 하면 언어 논리도 나오잖아요. 얘까지 정복을 하면 이제 90점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잠깐 냅두시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왜 구별하기 이쪽 세계를 하찮게 여기냐 이거지.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해보면 이쪽 세계 되게 쉽게 생각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왜 만만하지 않다? 구별하기 지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지문도 선생은 구별하기로 풀어버리거든, 저는. 그러면 구별하기에 달인이 아직 안 된 거잖아,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 그냥 구별하기 저거를 잘 배우면 되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지문이라는 게, 연결고리 세계 지문이라는 게, 뭐 어떤 지문은 선후관계 중심으로 글을 썼더라, 어떤 지문은 인과관계 중심으로 글을 썼더라.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꼭 뭐 하나가 중심이라고 말하기 힘든,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이제 복합적으로. 그렇죠? 그런 지문들은 입체적인 지문이라 그러는데, 그런 지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요. 뭐 이렇게 언어라는 거는요, 뭐 이거다라고 단정을 100%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다 가르쳐 드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떠먹여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이제 세월이 지난다는 한 12월 정도? 지금이 8월이니까 기본 강의, 10월 달에 심화 강의, 그 다음에 12월 정도 되면 이거를 지문에 복합적으로 등장해도 학생 입장에서 다 알아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금 이제 뭐 할 거냐면 구별하기 지문으로 갈 거예요. 구별하기 2 지문이 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선생, 구별하기 1 지문은 뭔데? 2 아니면 전부 다 구별하기 1. 예를 들어서 어떤 지문을 보니까 사과, 배, 과일, 먹는 과일, 사과와 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구별하기 1 지문이라 그래요. 사과와 배를 구별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구별하기 세계로 들어가겠다. 들어가 봅시다. 구별하기 2 지문이랑
별표를 3개나 쳐놨죠. 그렇죠? 예, 별표 웬만하면 3개 잘 안 치거든요. 예, 그래서 별표를 저렇게 많이 쳤어요. 제가. 구별하기 투 지문이란 무엇입니까? 견해가 드러나는 지문을 구별하기 투 지문이라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모든 언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지문이 구별하기 투 지문이에요. 얘를 정복하시면 일단은 언어의 반 이상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견해가 드러나는 지문이 구별하기 투 지문인데 어떤 거 드러납니까? 저 견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쓰면 견해, 관점, 시각, 입장, 주장, 생각, 인식, 태도 외우셔야 돼. 그냥 달달달 외우셔야 돼. 순서는 상관없는데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예. 이론, 가설, 학설, 논변이 드러나는 지문. 그리고 제 수업 시간에는요, 형광펜도 있으셔야 되고 특히 빨간 펜 있으셔야 돼. 빨간 펜, 빨간 펜. 예. 빨간 펜으로 여기 이론이라는 단어, 혹시 지금 빨간 펜 가지고 계시면 여기 이론이라는 단어 진하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이론이라는 단어에. 이론, 모형 이런 뜻인데 이론이라는 단어에 이론이 드러나는 지문. 견해나 이론이나 이런 주장이나 이론이나 이런 단어를 다 같은 단어 제가 취급을 해요. 취급을 하는데 진짜 100% 똑같은 단어는 아니잖아. 사실은 비슷한 단어지, 그쵸? 근데 그래서 진짜로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단어로 취급을 하는데, 이 이론이라는 단어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습니다. 예, 제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별하기 투 지문에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1번 글쓴이의 견해가 드러나는 논설문인데, 이 글쓴이라는 단어에 지금 세모를 딱 쳐놨죠. 그렇죠? 예, 일단 무조건 약속. 뭐 어떻게 약속한다? 글쓴이는 세모. 그러면 타인은 동그라미. 그렇죠? 예. 타인은 동그라미 저 부분 일단 잊으세요. 저 부분 아직 모르실 때. 그냥 외웁시다. 능동적으로 하지 마라 그랬죠. 제 수업은 처음에는. 처음에 제 수업은 한 10회 정도 따라오실 때 무조건 수동적으로 따라오세요. 무조건.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저 사람 오늘 처음 보는데 어떻게 가르치나 한번 보자. 따지지 마. 비판적으로 듣지 마. 그냥 받아들이게. 오케이. 네 말이 맞아. 받아들이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야지 점수 빨리 올라요. 그래야지. 글쓴이는 세모, 우리끼리 그냥 약속. 글쓴이 왜 세모지? 일단 그냥 받아들여. 글쓴이는 세모. 왜냐면 구별하기 지문은 지문을 읽으실 때 동그라미, 세모 이런 무늬로 읽을 거거든. 밑줄을 치지 않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밑줄을 치지 않고 글을 읽을 때 동그라미, 세모 이런 무늬로 읽어요. 그리고 이제 달인의 경지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무늬를 안 치네. 또 어떨 때는 그냥 뇌가 알아서 얘가 동그라미면 쟤는 세모였거든. 그러니까 그 경지까지 갔기 때문에 깨끗하게 읽어도 돼 이제는. 근데 처음에는 손으로 흔적을 남기셔야 돼. 글쓴이는 세모입니다. 왜냐하면 논설문은 보통 타인의 견해를 먼저 보여주고 동그라미의 입장을 먼저 보여주고 먼저 나오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동그라미로 구별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글쓴이가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앞에 나온 그 타인을 비판하는 게 보통 논설문이거든요. 얘가 논설문 패턴 1이라 그래요. 순도 100% 논설문. 다시, 논설문은 보통 다른 입장을 먼저 보여줘요. 어떤 논제에 관해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먼저 보여줘요. 그 사람은 무늬가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나서 글쓴이가 뒤쪽에 등장을 해요. 중간부터 좀 뒤쪽에 등장하죠. 중간부터. 그럼 그때 글쓴이는 세모. 저는 먼저 나오는 것은 동그라미, 나중에 나오는 것은 항상 세모를 치는 습관이 있거든요. 10년도 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지. 그래서 여러분도 어차피 이 제 강의를 따라올 작정을 하신 분들은 그냥 한번 해보자. 그냥 수동적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따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5년이 아니고 98년이 제가 20살 때니까 98년 그때부터 이 학생들만 가르쳐 그랬거든요. 언어. 그러니까 연습을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눈 감으면 그냥 쫙 동그라미 세모가 쳐져요. 그냥 눈 감으면. 구별하기 투 지문이면. 동그라미 친구 찾아라, 세모 친구 찾아라, 친구 찾기로 읽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논설문 패턴 1, 논설문 패턴 2, 논설문 패턴 3. 이거 짧게 얘기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논설문 패턴 1은 뭐다? 글쓴이가 타인의 견해를 100% 비판하는 지문. 논설문 패턴 1은 순도 100% 논설문. 보통 우리는 논설문을 정의할 때 글쓴이의 견해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글쓴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보통 저는 논설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논설문은 타인의 견해를 100% 비판하는 그 순도 100%짜리가 있고, 근데 대부분이 없고 2번이 2번.
글쓴이가 타인의 견해를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렇잖아요. 100% 상대방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물론 네 말도 맞지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양보를 살짝 하면서 공격하기도 하고 대부분 근데 그런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논설문의 패턴입니다. 패턴이 not 순도 10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부 허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논설문 자세하게 배우는 날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논설문 패턴 3은 뭐냐면요. 어떤 논제, 주제가 주어져 있어요. 논제, 논하고자 하는 주제, 다른 말로 주제. 논제가 주어져 있어요. 그 논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논제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논설문 패턴 3. 그래서 논설문은 기본적으로 패턴이 3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구별하기 2 지문, 견해가 드러나는 지문을 한번 쫙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견해를 소개하는 소개글, 다른 사람의 견해를 소개하는 소개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소개하는 소개글, 그렇죠? 결국 그런 지문을 논쟁 지문이라 그러거든요. 예. 왜냐하면 한 사람의 견해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한 2사람 견해를 소개를 해. 근데 그러면 그 둘이 그냥 자동으로 싸워요, 그냥. 그래서 논쟁 지문이라 그래요. 순수하게 다른 사람의 견해만 소개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 보시면 다른 사람 견해 소개 90%에서 글쓴이가 그 글의 뒤쪽에서 조금 자신의 견해를 얘기해요. 예, 그런 거는 다른 사람 견해가 90%가 압도적으로 더 많고 글쓴이는 되게 미미하게 살짝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사람 견해 90%, 글쓴이 견해 10%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그러니까 그 지문은 구조가 그렇게 생긴 거야. 그냥 생김새가. 그 지문 봤더니 다른 사람 차지하는 게 90%야. 저기 뒤에 가면 글쓴이가 10% 조금 미미하게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논설문 취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 견해가 90% 그러니까 이거지. 소개글이 90%고 논설문이 10%인 거지. 이게 섞여 있는 거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왜요? 이런 거 좋아해요. 출제자가. 출제자는 저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강사들은 다른 사람의 견해를 소개한다는 거는 소개글이라는 거는 글의 종류를 따지면 설명문이거든요. 나중에 배워요. 설명문도. 그래서 설명 후 나중에 글쓴이의 주장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글을 다른 강사님들은 또는 다른 책에 보시면 설명 후 주장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말도 맞지? 네, 그 말도 맞지. 선생 왜 설명 후 주장글이라 부르는데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제가 다 설명드린다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는. 왜요? 어차피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원 수업을 할 때는요. 일단 대상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위권부터 상위권까지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중하위권 학생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중하위권 학생들, 특히 하위권 학생들 설명 후 주장글이 뭐지? 방금 설명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설명을 다 해. 그러니까 모르면 질문하시는데 저한테 밑에 괄호 쳐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놨죠.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구별하기 2 지문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설문, 그렇죠? 두 번째 소개글. 그렇죠? 논설문은 글쓴이의 견해가 직접 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견해가 드러나는 글이 구별하기 2 지문이잖아요. 소개글은요, 다른 사람의 견해를 소개하는 글. 소개한다는 것은 글의 종류로 따지면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저게. 소개글을 내놓고서 선택지에 논설문 관련된 선택지를 막 내놓은 거예요. X 틀리죠.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분은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는 선생님도 있고 안 가르쳐 드리는 선생님도 있고 그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그 다음에 논증지문 아무 설명이 별로 없죠. 그렇죠? 논증지문 딱 요 말만 있고 끝나지. 그치? 왜요? 얘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지문이 얘야. 논증지문이야. 언어 논리 준비하시는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지문이 논증지문이에요. 그래서 쟤는 뭐 별로 쓰기도 힘들어요. 여기 그냥 따로 배워야 되거든. 쟤는 시간 내가지고. 그러니까 논증. 그 다음에 4번 여기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런 거. 4번 다른 선생님들은 얘기 잘 안 하는 거. 다른 책에서도 없고 다른 분들은 얘기 잘 안 하는 거. 판결문, 편지글, 그 다음에 비평지문 이런 거. 비평지문 저런 것들도 전부 견해가 드러나는 지문이죠. 왜요? 판결문은 그 판결문을 쓴 판사의 견해가 드러나고 편지글은 그 편지를 쓴 그 사람의 견해가 드러나고. 그렇죠? 예.
선생님, 그러면 일기는 너 무슨 지문으로 분류할래? 일기도 구별하기 투 지문이에요. 일기. 왜요? 일기를 쓰면서 그 일기를 쓴 글쓴이의 감정도 드러나고 견해도 드러나고, 그렇죠? 오늘 누구랑 놀았는데 싸웠다. 놀이터에서 누구랑 놀았는데 싸웠어. 나 그 친구 싫어. 벌써 견해 드러났잖아. 그렇죠? 싫다 좋다가 그냥 견해거든요. 그러면 뭐 출제자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언어 논리 시험에 한 편의 일기를 탁 지문으로 내놓고서,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구별하기 투구나. 그렇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제가 가르쳐 준 그런 것들 다 써먹어 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지문 읽고 문제 풀고. 견해가 드러나는 지문은 거의 논쟁 지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견해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2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둘이 싸우는 거예요. 논쟁, 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지문 속에서 견해와 견해가 부딪히는 거죠. 2012학년도 언어논리 1번 핀쇼와 무어인가? 그 지문 있죠, 그렇죠? 그 둘이 싸우는 거야. 선생님 안 싸우는 것 같은데 그냥 두 사람의 견해를 소개하는 소개글 아닙니까? 소개글 맞거든요. 결국은 두 사람의 견해를 소개한다는 거는 그 둘이 견해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이 둘이 직접적으로 거기서 막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닐지라도 싸우는 지문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2013년 언어논리로 가시면 본부 측 사람과 선장,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선장 두 사람이 이렇게 통화하는 게 있어요. 선장이 본부 측 책임자한테 야, 암호 틀렸어 이거 왜 안 돼? 그런 지문 있거든요. 암호 이거 왜 안 되지? 그 지문도 논쟁 지문이에요. 논쟁 지문. 그 지문도 논쟁 지문이에요. 그래서 걔도 구별하기 투 지문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은 그 지문 뭔지 지금 우리 아시나요? 뭔지? 선장 나오고 본부 쪽 책임자 나오고 뭐 보안 담당자 나오고 하는 지문. 그 지문을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 지문의 앞부분에 무슨 뭐 파란 상자 무슨 이런 이상한 말 나와요. 마치 논리 지문처럼. 그래서 논리 문제네? 논리 문제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논리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구별하기 투 문제. 구별하기 투 문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견해가 등장하는 거. 나중에 보시면 되고. 견해가 드러나는 지문은 거의 논쟁 지문입니다. 지문 속에서 그 견해들끼리 부딪히거든요. 싸우거든요. 즉 견해가 드러나면 주제를 놓고서 그때 그 주제를 논제 또는 쟁점이라 부릅니다. 그때 그 주제를 논제 또는 쟁점이라 부르고 견해가 드러나면 주제를 놓고서 다투는 글이에요. 그래서 구별하기 투 지문에서는 주제를 잘 찾아야 해요. 왜요? 논제와 쟁점을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출제자가 언어논리 시험에서 논제와 쟁점을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논설문 같은 경우는 논제 말고 논지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논지는 잘 찾아요,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논제를 물어보면 잘 못 찾아요. 논지만 찾는 연습하다가. 구별하기 투 지문 요 두 가지 챙기셔야 됩니다. 이제 구별하기 투 지문에서 우리 뭘 챙긴다? 첫 번째, 주제를 찾으셔야 돼요. 주제. 그 다음에 그 주제를 놓고서 다투는 입장들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설문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입장, 세모 입장 2개 찾으셔야 돼요. 논설문은 글쓴이 입장, 세모 입장과 저쪽 입장, 동그라미 입장 2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논설문에서 주제를 논제라 그래요. 구별하기 투 지문은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이 이거 한 장 가지고서 했던 말도 하고 50번 동안 약간 좀 이상한 사람처럼 계속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아. 왜냐면 진짜라니까. 너무 중요한 거야 얘는. 얘 하나 놓고서 몇 시간 동안 떠들어야 돼 나중에. 논증이가 하나 놓고서도 했던 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왜요? 체화가 안 되셔가지고 점수가 들쑥날쑥거리고 안 나오는 겁니다. 체화가 안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지유를 정복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별표를 5개를 쳤죠. 자, 이쪽도 빨리 한번 해봅시다. 대부분의 지문은 구별하기 지문이고, 그러면 구별하기 지문 그 다음에 어떤 지문이 아까 있더라? 연결고리 지문. 그렇죠? 걔는 천천히 이따가 하셔도 돼. 구별하기 3개부터 정복을 하셔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형이 1부터, 구별하기 지문은 유형이 1부터 9까지 있거든요. 무시하시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첫 번째, 1번, 2번이 제일 흔한 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 그렇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
구별할 것이 딱 둘밖에 없어요. 그냥 구별하기 지문. 구별할 것이 딱 둘밖에 없어요. 그냥 구별하기 지문. 그러니까 우리끼리 용어를 정한 거야. 그렇죠? 어떤 지문 봤더니 사과하고 배 딱 둘밖에 안 나와요. 그냥 구별하기 지문. 그렇죠? 어떤 지문 봤더니 갑의 입장, 을의 입장이 나와요. 그렇죠? 예. 얘도 딱 둘밖에 없죠. 그냥 구별하기인데 원인입니까? 투입니까? 그거는 견해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원투는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입장이 딱 두 개밖에 없어. 또는 입장 아니고 그냥 뭐 대상이 사과, 배 이런 거 대상, 기독교, 불교, 종교 얘기 두 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딱 둘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구별하기 지문이라 그래요. 제일 많아 얘가. 그냥 구별하기 지문.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지문을 뭐라고 부르더라? 이항대립 지문이요.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구별하기 지문이라 부르고요. 그러면 이제 딱 둘밖에 있는 게 아니고 셋 이상 있으면요. 딱 둘밖에 있는 게 아니고 셋 이상 있으면요. 그때는 열거 또는 나열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열거식 구별하기 지문. 얘는 병렬 구조. 우리 병렬 뭔지 아시죠? 직렬 말고 병렬.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란하게 첫 문단에는 뭐 이렇게 병렬.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걔가 오리지널 열거식 구별하기 지문이에요. 그래서 구별할 것이 딱 둘만 있는 게 아니고 셋 이상인 거. 정형화된 열거식 구별하기 지문은 구조가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혼합 구별하기도 여기 제가 일부러 별표를 안 쳐왔는데 얘도 별표를 하나 쳐주시면 좋아요. 혼합 구별하기는 앞에서 한 그냥 구별하기와 열거식 구별하기를 합쳐 놓으면 혼합 구별하기 지문이 되고 시험에 자주 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2011년 언어논리 파시즘 지문이 대표적으로 혼합 구별하기 지문이에요. 이렇게 패턴에 들어맞으면 그 지문은 독해가 쉬워요.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한 3년 연속. 3년 연속은 구별하기 지문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3년은 언어가 좀 쉬웠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뭐 구별하기 지문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나와요. 구별하기 지문. 근데 그 3년은 너무 심한 거야. 지문이 거의 다 구별하기 지문이야. 그 다음에 유형사 여기 별표를 쳐놨죠. 그렇죠? 여기 아주 중요한 거죠. 시간 구별하기. 시간 구별하기. 시간 구별하기는 천천히, 쟤는 너무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좀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업 자체가 별표를 하나 친 거보다는 두 개 친 게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조를 할 때 좀 심하게 강조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별표 하나 친 거하고 두 개 친 것도 그 학생 입장에서 받아들이실 때 두 개는 진짜 중요한 거구나. 세 개 쳐놓으면 얘는 선생이 더 강조하고 싶어서 세 개를 친 거구나. 그렇죠? 그걸 좀 구별해 주셔야 돼. 유형 5, 얘도 제가 일부러 지금 별표 안 친 거예요. 아까 혼합 구별하기 지문처럼 얘도 제가 일부러 지금 별표 안 친 거예요. 얘도. 유형 5도 원래는 별표입니다. 연속 구별하기, 2연속, 3연속 뭐 이런 식으로 아직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상위 하위 구별하기도 아시죠? 상위 하위. 상위에서 하위 쪽으로 뻗어 나가는 거. 그렇죠? 과일 뻗어 나가세요. 사과, 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뻗어 나가는 거죠. 두 개 뻗어 나가도 되고 세 개 뻗어 나가도. 나중에 귀찮으면 상위 하위 구별하기 지문을 알고 있으니까 귀찮으면 상위 하위 구별하기 지문을 얘기하지 않고 두 개 뻗어 나갔으면 그냥 구별하기 지문, 세 개 뻗어 나갔으면 열거식 구별하기 지문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귀찮으니까. 근데 상위 하위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상위 하위 구별하기 지문 쟤도 중요한 거고.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문이네. 2008학년도 언어논리 저기 30몇 번 뒤쪽에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문이네. 뻗어 나갑니다.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 사이비과학 동그라미, 잘못된 과학 세모. 세 번째 나오는 거 역삼각형인데 진정한 과학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과학에서 뻗어 나가서 상위 하위가 된 겁니다. 이렇게 뻗어 나가서. 근데 나중에 이제 다 숙달이 되면 뭐 상위 하위 구별하기 지문입니다 얘기해도 되고, 이제 알고 있으니까 요 세 개 동그라미 세모 역삼각형 열거식 구별하기 지문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형 7, 구문 1, 2 구별하기 지문 대 구문 3 구별하기 지문이라 그래요. 얘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오늘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갈래 구별하기 지문 얘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얘기할 필요 없고 기타 이제 더 복잡한 구별하기 지문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유형은 뭐 더 많이 만들어도 되는데 더 많이 만들어내는 의미가 없고 복잡한 여기 9번에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딱 둘만 나오는 거, 3개 이상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상위 하위, 그 다음에 구문 1, 2 대 구문 3 구별하기. 얘네들은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죠? 앞에까지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 그렇죠? 잠깐 살펴본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공식 3번이 아까 구별하기와 친구 찾기 3개죠. 그렇죠? 나중에 귀찮으면 뭐 공식 3이 뭐였지? 공식 1이 뭐였지? 안 외우시 그것까지 안 외우셔도 돼. 그냥 7개가 뭔지 알고 계시면 돼. 그냥 귀찮으면 구별하기와 친구 찾기 3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1회 수업, 2회 수업, 3회 수업, 4회 수업 이렇게 진도를 나갈 텐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4회 수업은 제가 토요일 저녁에 하잖아요. 수업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4회 수업할 때는 엄청 열심히 할 거예요. 제가 실컷 자다가 와요. 집에서 실컷 자고 눈 떴다가 피곤이 좀 더 안 풀렸어. 계속 자요. 계속 에너지를 막 끝까지 충전해서 와요. 그리고 엄청 재밌게 강의, 토요일 강의는 평일은 뭐 재밌게 안 하냐? 평일은 좀 피곤해. 평일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공부 쭉 열심히 하시다가 내 토요일 날 오늘은 또 뭘 배울까 기대를 좀 하고 오시면 좋아. 토요일은 그리고 일요일 날 복습을 딱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월요일 날 또 만나면 되고 12회 기본 강의 동안 모든 말 많이 못하지 솔직히 그렇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한 번 수업할 때 3시간이라는 거 그렇죠. 뭐 보통 2시간짜리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3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좀 더 이제 괜찮은 거예요. 보통은 우리 뭐 수업을 할 때 보통 2시간씩 수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 강의가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고시촌 이쪽에서는 3시간짜리 수업을 한강으로 하잖아요. 구별하기와 친구 찾기 3개로 가봅시다. 다음 4가지 표현을 암기하세요.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왜요? 안 해도 결국에는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도 심하게 떠들기 때문에 동그라미 친구 찾아라, 세모 친구 찾아라.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이 보통 요 말을 먼저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 차이점, 공통점 이렇게 얘기 보통 안 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순서를 뒤집어서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이 왜요? 다른 게 먼저예요. 다른 게. 그러니까 다른 게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거야. 다른 게 더 많아서 다른 점을 엄청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20몇 년 동안 수능이 치러진 지가 25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니까 공통점이 이제 막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다른지를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우선 선생 어차피 둘 다 찾을 거면 둘 다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고 그 말도 맞지. 그렇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지? 나는 순서 바꿔서 하면 안 돼? 그게 입에 더 붙어 있는데 괜찮다니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지? 사과와 배가 나오는 지문을 읽었습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지? 근데 보통은 이 공통점이 없는 지문이 더 많아요. 이거 막 흑백논리처럼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한 뭐 3년 사이, 5년 사이 요즘에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별하기의 기준은 뭐지? 요 3번은 별표 하나 더 치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선생님 강의를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저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저 혼자 쓰는 표현이에요. 언어 강사 중에. 다른 분 아마 안 쓸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쓰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수업 도중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막 대놓고 강조하지 않겠지. 저거 못 챙기면 큰일 납니다. 왜요? 구별을 하는 데 있어서 편을 가르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기준이. 기준, 근거, 원인, 요인 비슷한 표현이에요. 왜 저 여당, 야당 나눠져 있습니까? 그쵸? 왜 저렇게 우리나라는 저렇게 당이 딱 두 개만 있는 나라가 아닌데 왜 저렇게 당이 두 개로 나눠가지고 그쵸? 예, 이념 때문에. 한쪽은 보수, 한쪽은 진보. 이념 때문에. 그게 구별하기, 평가르기, 이양대립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구별하기의 기준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없는 지문도 있어. 그렇죠? 물론 구별하기의 기준 없이 그냥 대상을 2개 이상 쓴 지문도 있어. 하지만 출제자는 구별하기의 기준을 대놓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전부 다 이유가 있어. 20년 동안 언어를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은 꼭 챙기셔야 되는 그런 것들. 1번하고 4번은 빨간색으로 안 해놨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2번, 3번이 중요한 거고. 근데 4개가 다 중요해. 근데 2번, 3번 특히 저렇게 빨간색 별표 특히 중요한 거고. 4번은 뭐다? 단어들아 와서 얘도 원래 빨간색을 칠하고 가로를 열고 별표를 2개 칠하고 다른 3개보다 더 중요해 4번이 원래는. 근데 지금 그런 표현 제가 안 해놨죠. 의도적인 거 일부러. 단어들아 와서 저게 뭐냐면 어떤 지문이 있습니다. 들여다봤어. 구별하기 지문이네. 편가르기 지문이네. 이양대립 지문이네. 그러면 편의상 동그라미하고 세모 2개가 있을 때 해볼게요. 동그라미 쪽, 세모 쪽. 지문에 있는 단어들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단어들아 가서 줄 서봐. 그러면 어떤 단어는 동그라미로 가고 줄 짜라락 쓰고 어떤 단어는 세모로 가서 줄 짜라락 쓰고. 우리 어릴 적에 운동했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 운동회. 그러면 보통 천군 백군이잖아. 거 봐. 이양대립 아닌, 구별하기 아닌 게 없어 이 세상은. 천군 백군이야. 그러면 나 천군이야. 그러면 뭐 줄 가서 서야 되잖아. 그쵸? 뭐 줄다리기 하거나 뭐 그쵸? 모여봐 할 때 서야 되잖아. 천군인데 백군 자리가 쓰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단어들 와서 줄 서. 지문을 제가 이런 식으로도 읽어요. 저런 사고방식으로도. 그쵸?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말 하겠어요. 선생 구별하기, 이양대립 알지. 나 알지. 대부분 다 알아. 알지. 아는데 내 선생 오늘 널 처음 봤는데 네가 지금 이걸 뭐 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세하게 가르쳐 준다며 막 뻥치시네. 뻥 아니야. 그쵸? 그런 거 이상한 말 하고 있거든. 그쵸? 예. 선생, 네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그쵸?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정말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체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언어의 세계는 일단 70% 이상은 해결될 거냐. 예. 왜요? 이항대립 지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어떤 지문은 우리는 구별하기 지문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항대립을 좋아하는 강사님들이 몇 분 있어 우리나라에. 그렇죠? 예. 몇 분 있어. 그분들이 이항대립 지문이지요.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풉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이항대립 지문이 아니고 그냥 푸는 지문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지문조차도 우리는 구별하기를 풀어요. 그러니까 구별하기 3개가 이항대립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구별하기라는 뭔가를 제가 창시한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항대립과 다릅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구별하기라는 거는. 예. 이항대립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이항대립 지문이 아니야. 그래서 이항대립을 아시는 분들이 이항대립을 아는 수험생이 이항대립으로 안 풀어. 접근을 안 해 그 지문을. 근데 우리는 구별하기로 접근해서 답을 찾아내요. 예. 왜요? 구별하기 아닌 건 없거든 이 세상에. 예.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항대립이라는 거를. 그렇죠? 체화가 안 됐어 일단은. 그리고 정확히 또 몰라.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가르쳐 드릴 거고 체화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얘는 너무 막 심하게 강조해도 너무 심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친구 찾기란 구별하기 지문을 읽는 법을 말하는 거죠. 동그라미 친구 찾아라, 세모 친구 찾아라. 동그라미 친구 찾아라, 세모 친구 찾아라. 단어들아 와서 줄 서, 동그라미 쪽으로 와서 줄 서, 세모 쪽으로 와서 줄 서. 동그라미 쪽으로 가서 줄 선 단어들은 동그라미겠지. 세모 쪽으로 가서 줄 선 단어들은 세모겠지. 그렇죠? 천군 백군 할 때 나 천군이고 얘도 천군이고 얘도 천군이고 다 같은 편이죠. 그렇죠? 그러면 천군이 동그라미였으면 동그라미가 그쪽에 가서 줄 서 있는 거죠. 세모는 저쪽 가서 줄 서 있는 거고. 그렇죠? 친구 찾기 뭐다? 동그라미 친구 찾아라, 세모 친구 찾아라. 구별하기 지문은 말 그대로 이것과 저것을 구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별하는 거잖아요. 보통 많은 수험생들이 모르겠어. 요즘은 또 그렇게 밑줄 많이 그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밑줄 치면서 읽으세요. 아 이제 안 돼.
밑줄 치면서 읽는 사람들이 제 수업 들으러 많이 와요. 예. 밑줄을 치면서 읽는 거는 안 돼, 이제는. 이제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학력고사 시절 읽기야. 30년 전에 이제 밑줄 쫙 치면서, 그쵸? 아니, 이제 자아되고 깨끗하게 밑줄 치면서 뭔가 정리하면서 읽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은데, 시험 치면서 밑줄을 쫙쫙 치면서 읽어, 이렇게. 그렇게 문제를 풀어. 별 의미 없어요. 왜 그렇다? 쓸데없는데도 밑줄 치고요, 그러면. 예. 별 의미 없어, 그러면. 요즘은 그래도 밑줄 치는 것보다는 동그라미라든지 세모라든지 다른 무늬를 표시 많이 해. 자기 나름대로 막 역접 접속어가 딱 나오면 뭔가 이렇게 체크를 한다든지 거기 세모 치는 사람도 있대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밑줄을 그래 좀 덜 쳐요. 요즘에는. 그렇죠? 10년 전, 20년 전에는 너도 나도 다 밑줄 뭐 이렇게. 근데 밑줄이 제각각이야 다 이렇게. 네. 근데 요즘에는 좀 덜 치긴 하는데 그래도 밑줄을 치면서 읽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밑줄을 안 칩니다. 거의 안 칩니다. 하지만 구별하기 지문은 밑줄을 치면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사과하고 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문인데 그 밑줄을 다 쳐버리면 어떡해. 그렇죠? 예. 좀 적당히 치든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말 몇 군데만 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 시각화라는 거죠. 시각화 시켜서 무늬로 읽는 거예요. 저는 한쪽을 동그라미로 다른 한쪽은 이제 두 개 나오면 그렇게 동그라미 세모로 읽어요. 무늬 다르게 해도 상관없지만 제 수업을 따라오실 거면 제가 무늬를 동그라미, 세모, 역삼각형, 평행사변형, 마름모 그런 식으로 읽거든요. 4개, 5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2개, 3개로 거의 끝나요. 동그라미, 세모, 역삼각형. 그래서 무늬를 저랑 통일시켜 주시면 좋아요.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이렇게 무늬를 칠하면서 읽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항 대립이라는 게 세상에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저가 나야 나. 그렇죠? 제가 쓴 글이니까. 저는 시각화를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시각화, 이미지화. 네. 왜냐하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적성 시험이라는 거를 순수하게 머리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 잘 안 돼. 그러니까 적성 시험이라는 건 손으로 쓰고, 그렇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시각화 시키고, 도식화하고, 그림 그리고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또 점수가 올라요. 또. 그러니까 머리로만 너무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려. 그 점수 올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단기간에 빨리 점수를 올리려면 좀 시각화를 많이 하셔야 돼. 시각화. 그렇죠?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오면 수형들을 그리니까 바로 풀리네? 그럼 수형들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 경우를 막 세고 있어 머리로. 그렇죠?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시각화, 도식화를 저는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체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또 나오네. 왜냐면 경우의 수 문제 제가 나중에 풀어드리거든요. 경우의 수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시간에 중학교 때도 그랬고 중고등학교 시간에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 수학 시간에 경우의 수 파트에 딱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수형도로 경우를 따지더라. 지금도 기억나 제가. 지금도 기억나. 수형도를 제일 먼저 배워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이렇게 수형도를 그려서 경우를 따지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나오면 그 경우를 머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형도를 한번 그려본다든지 명제 논리 문제를 기호화시켜서 화살표로 보통 100% 가까이 다 그렇게 푸시죠. 그렇죠? 우리 강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근데 저는 명제 논리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훨씬 더 많이 풀어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될 것 같으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잘 안 되고 이거는 기호화 시켜야 되는 문제는 기호화 시켜야지. 근데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 수 있어요. 레이 나오는 지문 2014년도 레이 그렇죠? 레이 나오는 지문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요. 순수하게 머리로 지문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시각화 시킬 수 있는 것은 모두 시각화 시켜서 해결합니다. 그렇죠? 시각화 시킨다는 건 한마디로 도식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는 우리 교재에도 그렇고 우리 수업에도 그렇고 도식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체화, 우리는 체화로 가는 겁니다. 체화. 이 도식화가 익숙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시각화 없이 머리로도 이제 동그라미, 세모, 그렇죠? 뭐 수용도는 그냥 그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풀 수 있는 경지로 간답니다.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지까지 가셔야 돼.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남은 것 같죠? 6개월이라는 시간 같은 거, 7개월이라는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 그렇더라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두 달은 금방 지나가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번 여름 더워가지고 지금 난리죠. 그렇죠?
조금 있으면 가을이야 또. 10일 정도만 지나면 더 가지 않겠어요? 없어지지 않겠어요? 8월 15일 되면? 8월 15일쯤 되면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 거예요. 그렇죠?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이런 적성 시험이라는 게 뭐 한두 달은 가지고는 안 돼. 6개월, 1년 가지고도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렇다? 체화가 안 되니까. 체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체화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운전면허 시험 따는 것처럼, 자전거 타는 것처럼, 수영하는 것처럼, 운동, 스포츠 그런 것처럼 몸으로 체화가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정적인 점수가 안 나와요. 고시생이세요? 고시? 7급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고시 하시는 분들은 1차 때문에 이 고시 공부 기간이 길어지시는 거잖아. 1차가 그냥 되면 2차 공부만 계속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피셋형 인간, 소위 말하는 피셋형 인간들은 얼마나 좋겠어. 2차 공부만 하다가 막 1년 만에 붙고, 그렇죠? 어쨌든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 금방 가요. 그래서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셔야 되는 거고. 여기 제가 좀 중요한 말 써놨어요. 요즘에는 출제자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요즘에는 구별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문, 이항 대립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지문, 아니면 구별할 것이 너무 많아. 얘는 또 너무 많아. 동그라미 세모 치다가 나중에 무늬가 모자라. 너무 많아. 구별할 것이 아주 많은 지문을 출제자들이 만들어냅니다. 두 쪽 다 실제로 나와요. 특히 언어 논리도 그렇지만 특히 리트 언어의 시험에 최근 2015학년도부터 우리는 양쪽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그 지문을 독해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항 대립이라는 걸 알면서도 결국 시험장에서 이항 대립을 써먹지 않아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써먹지 않아요. 제 강의에서 구별하기를 정말 완벽하게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우린 결국 구별하기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 안 되면 기본적으로 독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구별하기는 엄밀히 말하면 이항 대립과 달라요. 이항 대립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구별하기는 이항 대립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 포괄, 포석 이렇게 단어 공부 저는 많이 시켜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항 대립 지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항 대립 지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지문조차도 우린 구별하기로 해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배우시면 되고, 이거 선생님 근데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데 나 이거 그냥 무시하고 네가 가르쳐 주는 거 다른 거 빨리 배우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 제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조금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어서 다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